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일단 제가 얼마 전에 테슬라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좀 많이 달렸었는데 그 중에 일부 댓글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더 빠질 거다 이런 식의 댓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테슬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나 테슬라에 최근에 이제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테슬라의 주가가 단순히 많이 빠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난날에는 고평가였지만 지금은 고평가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좀 납득이 가는 것이, 일단 제가 기술적 분석을 위주로 좀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빠져서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보시면 테슬라가 이제 지금까지 하락기를 보면, 지금 월봉이라 잘 안 보일 텐데 하락기를 보면 지금의 하락기가, 상장한 이후에 지금의 하락기가 가장 많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2014년에서 15년도에는 50% 정도 하락했고요. 2018년도에는 54%, 2020년대 코로나 때는 61%, 현재까지는 70%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테슬라가 상장된 뒤에 가장 많이 하락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만 매몰되어서 단순히 싸니까 테슬라를 매수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던가 리스크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전전 영상, 전전전 영상, 전전전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의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리스크는 결국에는 수요 둔화, 그러니까 테슬라의 매출비 중에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경쟁력이 아쉽게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었고, 그에 따른 하락 요인이 지금은 가장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은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도 매출은 50%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 회사가 아직도 매출이 50% 이상 성장한다는 것은 어마무시한데, 정말 하드웨어 기업으로서는 가장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장도를 보이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를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테슬라는 하드웨어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거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하드웨어 기업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보일 것이고, 저는 애플도 하드웨어 기업으로 보고 있어요. 애플이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하드웨어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EPS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이제 상회를 했고, 매출액은 55%가 증가했지만 예상치보다 안 좋았다는 이유로 좀 하락에 대한 그런 빌미가 제공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EPS 성장률도 60% 이상, 거의 70%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실적 악화, 수요 둔화,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의 BYD의 약진, 니오, 샤오펑의 약진 등으로 인해서, 특히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양 국가 의 애국주의, 민족주의가 심화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중국에서는 미국 기업인 테슬라를 안 좋게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대한민국도 겪었죠. 대한민국도 불과 몇 년 전에 노 재팬 운동을 통해서 렉서스라던가 아니면 유니클로라던가 일본의 맥주들의 판매량, 매출 등이 10분의 1 토막 났었던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따른 리스크를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테슬라를 봐야 된다는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저는 이제 텔레그램방, 좋은방 기쁨도 하게 텔레그램방에는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제는 거의 경쟁이 끝나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종전에는, 마지막에는 테슬라 vs 중국 기업들, 이 정도로 저는 압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 자체가 결국 지형에 따라서 매우 크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햇빛의 조도라던가 햇빛의 양, 지형, 문화 혹은 정책, 법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활용이 되는 굉장히 복잡한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여있는 데이터라던가 지금까지 기술 등을 본다면 결국 테슬라, 모빌아이, 많이 쳐봤자 엔비디아 정도, 구글 이 정도까지만 이제 한계선에 다다랐다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중국이에요. 중국 그 자체와 겨루는 것이 미국의 자율주행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이제 현대차 쪽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에도 국내에서는 자율주행이 꽤나 잘 된다고 해요. 특히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지역에서는 자율주행이 꽤나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공장, 오스틴 공장에만 갖다 놓으면 자율주행이 완전히 먹통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기술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결국에는 테슬라가 이쪽에 대한 상용화를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쪽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특히나 이제 테슬라가 지금의 영역에서는 BYD가 현재 PER 정도가 약간 70, 약 7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40이 깨졌죠. 한 35 정도 돼요. 그래서 BYD가 테슬라보다 약간 2배 정도 더 비싼 밸류에이션만 치자면 물론 시가총액은 테슬라가 여전히 훨씬 더 높지만 결국 거의 한 8배? 6배 정도가 높지만 그럼에도 이제 밸류에이션은 지금까지는 10분의 1 토막 났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그럼 이제 그 다음 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까지는 테슬라가 이제 이쪽에 대한 그런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결국 이쪽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욕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분석했을 때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요. 충분한 전진을 하고 있고 충분한 진전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 봇. 네,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테슬라 봇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것에 앞서서 일단 지금 보시면 4월 4일에 올해 4월 4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텔레그램방 글이죠.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45%를 한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배터리 원재료의 공급망은 전 세계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았으니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약진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중국 한정으로 테슬라 바로 아래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국인들은 굳이 테슬라를 선택할 요건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까운 미래에 중국의 민족주의 및 애국주의까지 더해질 경우 테슬라 입장에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BYD의 경우 이미 테슬라 판매량이 70% 수준까지 따라붙었으며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안에는 테슬라 판매량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비중이 줄고 자연스레 BYD의 비중이 늘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테슬라 대비 BYD의 전기차 판매량은 70% 수준인데 반해 시가총액은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대략 한 6분의 1 정도 수준까지는 떨어졌어요.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BYD가 더 높은 상황이죠. 얼마 전에도 매도하였지만 매일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보시면 주가 보면 답이 나오죠. 4월 4일에 이런 분석을 해드린 것이고 4월 4일이면 대략 이날이죠. 네, 이날 정확하게 이날 테슬라의 리스크에 대해서 분석해드렸고 그 이후에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BYD 같은 경우는 거기서 거기에요. BYD 같은 경우는 주가가 물론 저는 그 전에 매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4월 4일에 네. 그리고 올랐다가 다시금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주가는 테슬라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그런 주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토록 이제 중국 기업들의 약진과 테슬라의 약점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전 영상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위주로 말씀드렸고 이제는 저는 자율주행까지는 테슬라가 이제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은 테슬라 봇입니다. 일단 테슬라 AI 데이 2에서 이제 발표됐죠. 그 당시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그리고 테슬라 봇이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비교가 되었는데 사실상 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 압도적인 승리죠. 네. 사실 테슬라 봇은 잘 움직이지도 못해요. 뛰는 것은 고사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보스턴 다이너스 같은 경우는 점프도 하고요, 덤블링도 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동작들까지 전부 다 해내면서 사실상 기술에 대한 그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 보였다. 이에 따라서 이에 대한 실망도가 역시나 테슬라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속뜻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기술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술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과연 이 로봇들이 상용화되었을 때 어떤 로봇이 더 많이 팔릴 수 있을지 어떤 로봇이 더 잠재력이 깊을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AI가 없어요. 아틀라스는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비교해드리면서 좀 적어드릴게요. 보스턴은 단순 프로그램 그리고
테슬라 봇,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AI, 딥러닝,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로봇이 직접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지만 지금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마트폰처럼 각 개인들이, 그러니까 B2C 산업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 대신에 원고를 작성해주고, 나 대신에 집안일을 대신해주고, 나 대신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쪽 산업에서는 이제 성적인 것들, 성적인 산업들도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이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작한 지 1년 미만이라는 겁니다. 1년 미만에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는 실망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 짧은 기간 내에 끌어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올린 그런 기술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약 6개월입니다. 약 반년이에요. 그런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2002년, 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약 한 15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클 수밖에 없지만, 일단 시작 자체가 달랐다는 점, 방향성 자체가 달랐다는 점,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로봇들을 일반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상당히 작아요. 사실상 거의 사용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산업용, 그러니까 공장에서 쓰이는 것인데, 사실 공장에서 쓰이는 로봇은, 그리고 서빙 로봇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로봇들은 기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의 단순 작업을 직접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그런 기계들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하고 있는 로봇은 사실상 그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B2B로서의 로봇은 그 파급력이 생각보다는 작을 수 있다. B2C로서의 로봇, B2B는 물론이고 B2C로서의 로봇이 결국에는 인간 사회를 바꿀 만한 파급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율주행까지는 이미 테슬라의 그런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 너머를 보게 된다면 테슬라 봇을 안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테슬라 봇 같은 경우는 이미 엔비디아를 뛰어넘었습니다. AI 스택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뛰어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거의 구글과 같은 급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쪽에 대한 주목도를 안 가질 수가 없겠다. 특히 가격도 보스턴이 테슬라보다 10배 이상 비쌉니다. 그에 따라 사용시간도 보스턴 다이너스는 이미 하드웨어적인 그런 출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배터리도 1시간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2시간? 한두 시간 정도의 그런 쇼에서 보일 수 있는 최고치를 보스턴 다이너스를 보여준 겁니다. 그 이상부터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충전이 없으면 말이죠. 테슬라 봇 같은 경우는 이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냈기 때문에 8시간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상 무게 같은 경우도 2배 정도가 비쌉니다. 2배 정도가 비싸요. 그도 그럴 것이, 일단은 테슬라 봇, 그러니까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유압 실린더가 없어요. 이 실린더가 상당히 무겁죠. 이 물리학 쪽 혹은 기계 쪽을 다루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유압 실린더가 이제 모터에 힘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모터가 작동이 되는 것인데, 아틀라스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옵티머스는 없어요. 모터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즉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그런 철학 같은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 테슬라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죄다 레이더에 라이더에 카메라 붙일 수 있을 건 전부 다 붙이고 있죠. 테슬라는 처음에는 온리 카메라로만 했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비용 친화적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될 수 있을 때까지 해보자라는 게 테슬라의 마인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개발자들이 몰리는 기업이 테슬라, 스페이스 X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은 카메라에 의해서 레이더까지는 부실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맞아요. 따라서 가장 먼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보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씩 붙이는 것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처음부터 가장 쉽게 가기 위해서 붙일 수 있는 것 전부 다 붙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기술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예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것과 모든 것들을 갖추고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술력의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했는데 성공하게 됐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했을 때보다는 경쟁이 안 된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은 물론이고 AI 기반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테슬라 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보여주기식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보여주기식 그 자체였습니다. 쇼를 위해서 고출력에 집중했고 하드웨어에 집중했고요. 프로그래밍 된 서비스, 프로그래밍 된 시스템을 그냥 고스란히 돌렸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AI 기반의 테슬라 봇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출력이 아니고요. 하드웨어가 최소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유지하면서 AI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을 그냥 뽐내려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냥 고스란히 그 자체를 보여줬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원가 같은 경우도 무게가 2배 이상 많이 나가고요. 특히 이제 들어가는 재료 자체가 유압실이라던가 이런 재료 자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라던가 되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10배 이상이 비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로봇 쪽에서 하드웨어 쪽에서는 특히나 압도적인 1위이지만 나중에 갔을 때, 그리고 그 파급력과 시장의 잠재력,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뛰어나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테슬라 봇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이 정도가 성장을 한 것이고요. 그 앞단, 그 뒷단에는 수많은 인재들의 노력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FSD, 그러니까 테슬라 자율주행에 쓰이는 FSD와 테슬라 봇이나 거의 거기서 거기죠. 그러니까 AI 기반이라는 것이 맞는 것이고 스스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들어가는 센서라던가 혹은 하드웨어적인 부분 이런 것들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로서는 한 가지를 잘하면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은 들어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밝히기를 테슬라 봇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말에 이제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네, 아닐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일론 머스크를 봐오면서, 네, 저는 2021년도에도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영자를 딱 2명만 꼽자면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물론 아마존 CEO는 지금은 그만뒀죠. 그래서 아마존의 주가가 그 이후로 이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좋은 마켓 분석의 텔레그램 방에서 좀 꽤나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해드렸고, 라이브 때에도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 말부터는 생산이 가능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 1년에서 2년,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미뤄지겠지만, 다만 주식이라는 것은,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는 것은, 특히나 테슬라와 같은 성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테슬라와 같은 성장을 혁신으로서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먼 미래까지 볼 수 있어야지만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자율주행은 이미 경쟁이 끝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전에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020년도부터 꾸준하게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테슬라 영상만 50번 정도 찍어드렸어요. 네. 테슬라 영상만 50분 정도 찍어드렸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야 테슬라의 리스크, 테슬라의 매도를 좀 말씀드렸던 것이지, 2021년도 초반 1월 달까지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꾸준히 분석을 좀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꾸준히 말씀드렸고, 저는 이미 그때부터 자율주행 경쟁이 끝났다라고 꾸준히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이제 가장 빠르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 가장 빠르게 달성하고 싶은 것은 결국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자동차의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FSD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지금 가장 이제 머지않아서 다가올 수 있는 사회는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우리 눈앞에 자율주행이 보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들고 있는 것들은 전 세계 1위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쓰임새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AI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구조용이라던가 혹은 공장이라던가 뭐 산업 현장이라던가 그냥 단순 서빙 같은 것들, 단순 서비스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겠지만 로봇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AI 기반의 인간을 대체해줄 수 있는 그런 뭐 유흥도 마찬가지겠고요. 아니면 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 혹은 그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로봇만큼은 좀 멀리까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결국에는 이 AI 기반이라는 것이고, 그럼 AI 기반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지금 인간의 뇌는 없습니다. 인간의 뇌, 그러니까 우리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효과성을 보일 수 있는 AI 반도체 치료라던가 AI 하드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은 없습니다. 인간의 뇌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발전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럼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고 끝난 거 아니냐. 인간의 뇌만큼의 출력을 낼 수 없는 기술이 어떻게 인간을 뛰어넘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인간의 뇌는 이어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의 AI 기술, 지금의 하드웨어 기술은 침팬지의 뇌를 만 개 이상을 이어붙이는 거예요. 이럼으로써 인간의 뇌를 추월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의 AI 기반의 그런 하드웨어 기술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AI 머신러닝의 그런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뇌를 흉내낼 수 있는 반도체 칩 같은 것들은 혹은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는 없어요. 다만 침팬지 뇌를 만 개 이어붙이는 것처럼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이어붙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삼성도 할 수 있고 현대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어붙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좀 쉬워보이는 걸 수는 있겠지만 엔비디아도 못하고 있어요. 일단 AI 기술에서는 전세계 1위 기업이라는 엔비디아조차 아예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구글, 그리고 테슬라가 이번에 AI 데이에서 AI 데이 첫 번째 AI 데이에서 보여줬죠. 이어붙인 기술이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 2개 기업 정도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기업들을 이제 이어붙임으로써 학습을 계속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개, 100,000개, 100만 개, 10,000만 개 이 정도의 뇌를 이어붙임으로써 학습을 계속 시키는 것이고, 이미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AI 칩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본인이 직접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애플이 M1 칩, N2 칩을 설계하고 있는 것처럼 테슬라도 본인의 칩을 설계를 직접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호환성의 넘사벽이라는 거예요. AI를 갈 때 혹은 자율주행을 갈 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모빌아이와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엔비디아는 호환성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 현대차는 현대차, 애플의 아이폰이면 아이폰, 테슬라의 모델 시리즈면 모델 시리즈, 이런 식으로 그 한정된 하드웨어와 그 한정된 소프트웨어가 딱 맞아야 되는 곳인데, 엔비디아는 현대차랑도 해야 되고요, 포드랑도 해야 되고요, GM이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호환성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기술력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개발이 돼야지만 호환성이 그나마 맞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비용이라던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력 사용량이 올라가면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 애플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제품들만 사용될 수 있는 설계를 따로 만들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기술 발전 속도 자체가, 효율성 자체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특히 혁신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까지 2021년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테슬라 매도, 테슬라에 대한 리스크를 꾸준히 말씀드렸다고 해서 테슬라 그 기업 자체를 진짜로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주가의 괴리라던가 시장에 모르고 있는 테슬라 리스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석해드렸던 것이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테슬라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긴 미래, 그러니까 시장에서 눈치채고 있지 못하는 테슬라의 이면을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드웨어 쪽에서도,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위주로 말씀드렸다면 하드웨어 쪽에서도 결국에는 기계와 로봇의 가장 큰 차이에서는 소프트웨어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자체로서도 이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 인간과 가장 비슷한 172cm의 키라던가 70kg의 몸무게라던가 인간과 비슷한 정도의 그런 가슴 사이즈 혹은 발 사이즈, 이런 것들 자체가 이미 부품들을 빼고 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로봇들은 죄다 이렇게 생겼죠. 죄다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사각 간격 이 안에 배터리도 넣어야 되고 유압 실린더도 넣어야 되고 액추에도 넣어야 되고 모터 넣어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테슬라의 테슬라 곳은 상당히 슬림해요. 사람 같습니다. 부품들을 죄다 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력 자체가 이미 1년 만에 1년도 안 된 시간 만에 만들 수 있는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월등하게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해둘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손가락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기술,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도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고요. 지금은 최근에 투자했지만 그럼에도 약간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었고 테슬라 봇, AI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 FSD에 대해서 위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손해보고 있어요.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필승 알림 설정, 돈이 됩니다. 필승!